지난 12월 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시내의 한 특급 호텔.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2명과 그들의 자녀로 보이는 4명의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부모와 함께 독일 여행을 온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12월 첫 주말이 밝아올 무렵 의문의 남자 한 명이 지난밤 투숙한 한국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프랑크푸르트 최고의 호텔은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살인사건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온몸을 구타당한 채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된 녀석. 그녀는 바로 지난밤 이곳에 도착했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해 용의자는 놀랍게도 함께 투숙했던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Also es handelt sich um 5 Personen, die festgenommen worden sind, in Untersuchungshaft sind. Es handelt sich jeweils um Koreaner, die alle miteinander verwandt sind. Zunächst mal eine 44-jährige Frau, das ist wohl die Cousine der getöteten Frau. Dann haben wir deren 2 Kinder im Alter von 19 und 21 Jahren und dann noch 2 15-jährige Jungen, wobei einer der Jungen der Sohn der Getöteten war. 최소 2시간 이상 집단 구타를 당한 끝에 숨진 걸로 추정되는 녀석. Hier war es so, dass die älteste Beschuldigte, die 44-jährige Frau, einige Angaben gemacht hat. Und aufgrund dieser Angaben konnte man dann davon ausgehen, dass es sich um eine sogenannte Teufelsaustreibung gehandelt hat. 시내 한복판에서 한국인들이 벌인 엽기적인 살인사건은 프랑크푸르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왜 호텔에서 그런 의식을 벌였던 걸까? 게다가 머나먼 독일까지 가서 그런 의식을 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날 아침 이들의 연락을 받고 호텔을 찾아갔던 목사는 혹시 알고 있지 않을까? 그가 호텔에 가게 된 건 몇 주 전 교회를 찾아왔던 용의자들이 사건 당일 아침에 걸어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급히 좀 와달라고. 호텔에 도착한 건 9시쯤. 그런데 객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침대 옆 바닥에는 한 여성이 누워 있었고 그 주위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누워있는 여성의 모습이 좀 이상했다는 겁니다. 양쪽 손이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에 의사를 부리려고 했지만 모두들 급 말렸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처음에 가서 봤을 때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사건 일주일 전 교회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40대 여성 3명과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7명이었던 가족들. 그런데 40대 여성 1명이 그 자리에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누워있던 여성은 이미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던 겁니다. 그제야 호텔에 없는 여성 역시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황급히 경찰에 알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연쇄 사망 사건이 발생할 뻔했던 상황. 경찰 수색 결과 슐츠버그 집 차고에서 사망 직전의 여성이 발견됐던 겁니다. 그녀 역시 호텔에서 체포되었던 또 다른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호텔에서 사망한 여성처럼 악령을 퇴치하는 의식 끝에 이곳에 버려진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취재 도중 미라 씨의 남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독일에 가서 아내의 시신을 수습해 돌아온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다는 학규 씨. 독일에 도착한 후 첫 일주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털어놓은 얘기는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한 번씩 이상하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완전 처음에 이제 얘기했고. 따라서 김 씨는 아이에게 쉰 귀신을 쫓는다며 독일로 간 세 가족들 모두에게 아예 등을 때리게 했다고 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의식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보면 사탄 나갈지어다 하면서 때리거든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귀신을 옮긴다며 아이의 얼굴을 신문지로 가려 지하실에 가두었고 급기야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아이를 혼자 한국으로 쫓아보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이가 귀국한 다음 날 학교 씨도 한국에서 마무리할 일이 있으니 귀국하라는 김 씨의 지시에 따라 독일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아내가 전화를 걸어 묘한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전화 왔을 때 되게 밝았어요. 목소리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다 끝났어 그랬거든.
하는데 오후 1시간에 애들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상해.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내는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몇 번에 걸쳐 조심스레 만남을 요청을 했고 오랜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낸 지영 씨가 드디어 우리 앞에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귀신이 들렸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기도하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들이 정상이고 제가 비정상이었으니까요. 독일에 온 지 일주일 만에 귀신이 들렸다면서 가족들에게 구타를 당했던 미라 씨의 작은 아들. 그런데 미라 씨 작은 아들이 쫓겨나고 학교시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지영 씨의 작은 아들이 타겟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악독하다고 막 하면서 그 마귀가 너한테 들어가 있는지 알고 멍청하다고 그러면서 이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 누구보다 애틋했던 모자지간이었기에 자신의 작은 아들을 때리고 쫓아나는 김 씨의 모습을 보며 지영 씨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타겟은 지영 씨가 된 겁니다. 지영 씨를 향한 김 씨의 폭언이 계속되자 지영 씨의 아이들마저 엄마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를 그 공간에서 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김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엄마는 저렇게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야. 엄마는 왜 자꾸 마귀를 불러갖고서는 자기네들이 힘들게 하는 거지. 그렇다면 사건 당일 그녀는 왜 홀로 차고에 쓰러져 있었던 걸까? 가라고. 우리를 더 괴롭히지 말고 떠나라고. 제가 그러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제 귀신이, 내가 불러들인 귀신이 너무나 강력하게 불러들여서 한국으로도 보내줄 수 없고 네덜란드든 프랑스든 내려줄 테니까 거기서 알아서 네가 거지처럼 살든 그냥 흔적 없이 죽어버리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귀신 때문에 집을 나왔다는 김 씨의 주장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뜻밖에도 당시 이들이 묵었던 호텔의 사장에게 김 씨가 했다는 얘기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김 씨가 부동산 업체에게 얘기한 인원은 7명. 독일은 계약할 때 우리가 몇 명이 살 건지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이 계약보다 많은 인원 때문에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며 거절을 했던 겁니다. 너 계약 위반이다. 너 돈 뭐 줄 거 없다. 뭐 우리는 열쇠를 네가 안 주면 이걸 전부 다 통째로 갈겠다. 이래가지고 주인하고 옥신각신 막 싸움이 있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업자와 계약한 대로 7명만 집에 남아야 했던 겁니다. 김 씨가 갑자기 미라 씨의 둘째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구타를 하고 한국으로 쫓아보내기 시작한 시기와 묘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즉, 귀신이 들렸다면서 아이들 둘을 한국으로 보내고 학교 씨에게 고양이와 기도를 하라며 한국에 머물게 한 건 어쩌면은 10명의 인원을 7명으로 줄이려고 한 김 씨 계획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몰랐어요. 계획대 이제 그렇게 아니라 독일 그 집주인하고 그 10명, 다른 데는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됐다. 그래갖고 이제 계약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3명을 돌려보낸 후 7명만 남은 세 가족.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업자가 집주인과 정식으로 계약한 인원수는 4명. 이는 김 씨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7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집주인한테 4명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복도방비를 받으려고. 결국 계약 위반으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집에 귀신이 들렸다는 김 씨의 주장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한 눈속임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김 씨가 두 가족을 데리고 독일에 온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 자금은 이제 제 걸로 하지만 가서 자기 돈이 있으니까 자기 돈으로 이제 거기 정착하면서 그렇게 애들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한국으로 살자. 하지만 독일에 도착한 이후에도 모든 생활 비용은 지영 씨가 부담했고 김 씨는 학교 씨를 한국에 보내 지영 씨의 집 전세 비용을 자신의 자녀들 통장으로 송금하겠던 겁니다. 그런데 돈이 입금된 이후 김 씨는 지영 씨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괴롭혔고 급기야 무일푼으로 쫓아냈던 겁니다. 그 쫓겨나실 때까지만 해도 관계가 괜찮았죠. 둘은 완전히 이 동생을 보라고 얼마나 순종을 잘해서 지금 복을 받고 지금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 계속. 그렇다면
누구보다 김 씨를 믿고 따랐다는 미라 씨를 죽인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전에는 그 현혹제품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뛰어나니까 또 성깔 있잖아. 반항을 심하게 한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패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김 씨는 정말 악령을 퇴치하는 의식을 행했던 걸까? 때리고 올라타고 목을 졸랐던 행위가 그녀가 과연 범죄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을까? 아니면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종교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일에서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을 통제하는 전형적인 수법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도 무조건 취소시켜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무조건 해지시켜야 된다고 잘 나가면은 깨우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깨우고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두 여성의 마음을 건드림으로써 자신을 믿게 만들었던 겁니다. 좋은 제안을 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특히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많은 부모들을 말하자면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그런 유혹에 이 분들이 이제 빠져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 신실한 분이 아니셨다면, 아니면 아이들을 잘 기르고 싶은 모성애가 강한 분이 아니셨다면 상황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김 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부모를 믿으니까요. 네, 엄마가 믿으면 아이들도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더 믿고 따랐다면 엄마가 이 아이들한테는 세상의 전부인 격인 거죠. 결국 부모를 통제함으로써 부모를 믿는 아이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었고 그 결과 아이들은 엄마가 실제로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아이가 정말로 그 악령이 씌인 거라 믿었다면 그 구타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생각은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나갈 거라고만 기대했지 그 행위로 인해서 엄마가 사망에 이를 거라는 생각을 아이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주범인 김 씨는 모살, 즉 1급 살인죄로 독일 검찰에 구속되어 수감 중이며 김 씨 두 자녀 역시 모살죄로 수감 중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 Also wenn es zu einer Verurteilung kommt, dann haben die erwachsenen Beschuldigten, also die über 21 sind, mit ein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zu rechnen. Und da kommt es zur Anwendung des Jugendrechtes und Jugendliche haben im Falle einer Verurteilung wegen Mordes. 전문가들은 처벌의 경중보다 더 심각하게 살펴봐야 하는 건 수감되어 있는 두 아이의 상태라고 지적을 합니다. 심리학자로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엄마도 없고 이 가족이 잃은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런 현실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되게 안 좋은 상태에 놓일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2차 피해가 이 아이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심리적인 혹은 다양한 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회복 체계가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가해자라고만 볼 수 없고 그 역시도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아이들만이라도 부모가 있는 한국으로 데려와 아이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단순히 그렇게 한국에서 형을 하는 게 좋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많이 불안해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영 씨 아들은 엄마의 면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고 싶다고 신청을 한 상태인데도 지금 다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남편이랄지 존재산이랄지 사실 아직 저렇게 됐지. 정말 차라리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고단했던 삶을 벗어나고자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공부 잘해서 꼭 이뤄서 정말 잘 돼서 오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간 건데 마지막 기억하는 게 그 막 입술까지 잠백히질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선택으로 두 가족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 가혹했던 겁니다.